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순탄치가 않네요. 또 중국에서 또 문제가 또 있었죠. 일단 중국 오전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다시 오후장 열리면서 또 역시나 네.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에서 다시 위안화 추가적인 절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크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결국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인데, 위안화 가치 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역시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시장 1월 들어서 순탄치 않은 장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고래보다 1.22% 정도 하락한 1876.75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중국 증시의 하락 여파가 가장 크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장 초반의 분위기는 상승이었죠.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으로 크게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은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증시 하락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보통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발표를 할 때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반영되는 시기가 바로 현재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관들은요, 현재 258억 원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매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의미는 없어 보이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759억 원의 순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개인들은 2,600억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항상 개인들이 수급이 매수로 잡히는, 그런 분위기죠. 기관들은 아직까지 눈치 보기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관이 또 다시, 이렇게 매도했던, 소폭이나마 매도했던 이런 눈치 보는 그 시점 안에서, 바로 월요일장이라도 급하게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기억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전거래보다 0.88% 정도 하락 중입니다. 현재 1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2.3% 역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같이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3% 정도대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2.3% 플러스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 삼성생명은 소폭 0.4%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또다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중국이겠죠. 지금 화학업체들의 경우에는 중국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아차가 1.8% 하락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또 하락을 하게 될지 조만간 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성 SDS 2.5% 정도 하락 중이고 신한지주와 SK 역시도 3.9%, 1.8%대 각각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대한 리스크 부분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급락 이게 역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영향이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내려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675포인트 위에서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면은 다시금 투자 심리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거래소에 대비해서 이 하락폭은 좀 줄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하게 어척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전장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도
기업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옵션 만기 이후에 이 수급적인 불안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전에 빠르게 이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순환매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까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형태로 나타났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좀 깊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마이너스 4% 이상이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10만원 선이 잠시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장 후반대까지 10만원 선 복귀 여부를 좀 더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군들 카카오, CJ ENM, 동서까지 모두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금씩 올라오는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세터들이 또 일부씩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딕토스는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코미팜, 앞서 이 셀트리온이 조정되어진 것만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기조가 좀 무겁게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오 종목군들도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지수를 반등시키는 것도 이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당분간 이 주도주 역할을 제약바이오 세터에서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좋았던 로엔과 카카오의 소식, 오늘은 로엔이 5%대 하락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슈가 되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수일 정도는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음원 컨텐츠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망세 지켜보지만 차후에 어느 일정한 가격선에서 지지 흐름도 체크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었던 컴투스,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세 장 초반대 보여줬는데요.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신작 게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게임 신작에 대한 호재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기조,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상승이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장 후반대까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할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좀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안전화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종목의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문 팀님. 네, 일단 미래를 위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가까운 중국에 대한 증시 여파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조정이 되었는데 중국 내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뉴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중국의 군수사업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의 이 국방과학공업국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주산업관리국이 있죠. 여기서 이 창어 4호라는 이 발사선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달 표면 뒷표면을 볼 수 있는 이 연착륙 시도가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면은 이 달의 뒷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는 좀 내려오고 있지만 중국 증시 내에서 군수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것 같고 또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주변국에서는 방위 산업이라든지 군수 장비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전쟁발 이슈라든지 우주선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성장으로 해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이 군수 사업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제조업을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관련된 제조업들을 또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잘 들어봤고요. 네. 자, 중국 증시가 지금 벌써 3%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자리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중국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분명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자,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서 답은 나오지 않겠죠. 역시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답변 그리고 해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와 문자
문자를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4153-2611 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신성솔라에너지 문의 주셨는데요. 어제도 바로 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는 어제의 저점을 다시 한번 또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 때는 1%대 상승세 출발했고 그리고 장 중에는 4%까지 상승 모습 나왔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전에 한번 기후 협약에 대한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경기 흐름이 좀 둔화된다라면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시선을 옮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세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800원대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기점이 오늘 장 초반에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일단 지금 상태까지 갖고 계시다라면은 일단 하방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의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러프하게 본다라면 1650원 선까지 마지노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이 1800원대, 19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우선 축소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단기의 수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 태양광 산업을 좀 바로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솔테크닉스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한솔테크닉스는 국민연금 쪽에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 한솔테크닉스 전반적으로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금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지난해죠. 결국은 이제 순이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이 그동안 지수 상승으로 또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업황 자체가 이제 조금씩이나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이제 TV 사업 부분, 블루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본다면 한솔테크닉스 일단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기존 추세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월요일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을 내주게 된다면요. 다시 한번 위쪽 이전 고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30% 그리고 2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5,000원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1차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27,000원을 1차 목표로 그리고 27,000원 돌파 시에는 3만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요. 자, 매수가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6,200원이고요. 16,200원. 30%. 네. 70% 갖고 계세요? 30%. 30%. 30% 갖고 계세요? 예, 네. 자, 일단 소폭이지만은 수익 구간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이 종목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자, 네. 그러면요, 네오이즈 게임즈, 뭐, 계절적으로 본다면요, 아시겠지만은, 겨울방학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학생들이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긴 했었는데, 이 때문에 계절적인 수혜주가 되기도 해서, 이제는 바닥을 찾고 턴하는 과정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는 이벤트가 되지만은, 크게 네.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가을 전까지 2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신작 게임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흥행을 한다면은 쉽게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를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이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있고요. 제 의견은 일단 계절적인 수혜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래도 예.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짧은 마디 수익에 만족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 매도가가 네. 전번에 말씀하실 때, 전번에 제가 한번 상담했었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 그때 17,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달라고 해서 지금 네. 전화를 드린 건데, 네. 그 19,000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2차 상담 저기를. 근데 네. 그 매도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도 19,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지만요. 예. 19,000원대에서는 사익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마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네오이즈 게임즈 말고도 이제 온라인 PC로 게임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요. 주로 매출이 되는 것이 이제 게임 안에서 쓰이는 유료 컨텐츠거든요. 예. 근데 유료 컨텐츠가 많이 쓰이는 것이 뭐 어른들도 많이 하지만은 고스톱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보드 게임 관련된 게임들이 유료 컨텐츠, 유료 매출이 제일 커요. 근데 이 게임 사이트, 게임 형태로 고스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법 규제적으로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일부의 게임, 온라인 게임 하는 회사들이 실적을 앞으로 계속 뭐 창출하기 위한 기대감이 조금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는 조금은 이런 PC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하는 회사들은 조금은 차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지금은 겨울이고 계절적인 수혜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서 좀 더 수익을 키워도 좋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짧은 마디 수익에 만족하자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19,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18,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18,000원. 그래서 19,000원 요 사이. 네. 예. 네. 이렇게 전략까지. 다음 주에, 기간은 다음 주 정도로 해서요. 일단은 지금 한창 겨울방학이고요. 뭐 1월달 말까지는 봄방학 전이니까 충분히 이달 말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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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OCI요. OCI요. 자,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83,300원에 15%요. 83,300원에 15%요. 예. 83,300원에 15%. 매수가 일단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는. 10월 언제쯤 말쯤에 샀어요. 12월이요? 아니요, 10월 말이요. 10월 말이요? 예. 네. 근데 OCI를 그때 사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12월 달에 파리 회의 있고, 파리기후협약. 해서, 네. 네. 그리고 환경에너지 해서, 네.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해서, 그거 음. 보고서 산 건데, 12월 말에 악재 나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요. 네. OCI는 참,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기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예. 개인 투자분들이. 올라갈 때 막 계속 갈 줄 알고,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때 올라갈 때도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태양광 사업의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OCI라는 이 기업이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수익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파리기후 협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OCI가 앞으로 산업에 대해서 전망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니까 수주 받았던 그 건물을 이번에 이제 매각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신규로 뭔가 수주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 사업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또 마진율이 또 좋아져야 되거든요. 수익성이. 근데 OCI의 경우에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망 자체에 대한 부분들 너무 먼 미래입니다.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이 자리에서 아예 매도를 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을까요? 훨씬 빠를 거예요. 수익 전환시키기에는. 이게 그럼 단기 반등이라도 혹시 나올까요?
있을까요? 단기 반등은 월요일장 일단 봐야 되거든요. 월요일장에 반등 안 나오면은, 하락세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밑에 잡혀 있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지금 제동이 걸리는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2015년도 1월 달에 저점을 한번 잡아놨던 자리가 있거든요. 저점을 잡아놨다는 건 결국은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지금 그 이후로 저점이 어디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 그나마 이제 마지노선을 잡아놨던 자리가 오늘 깨진 거죠. 원래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점. 네, 아침에는 반등이 나와서.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 받아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반등 주다가 그냥 같이 밀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예. 단기 반등을 보시고, 가격적으로 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만 말씀드린 거예요. 7만 한 3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장에 반등 나오면 7만 3천 원 정도 부분까지만 단기 반등 보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월요일장에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비중이 15%니까요. 차라리 자르고 다른 종목 비중 실어서 수익 내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OCI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 보혜양조요. 보혜양조. 자, 네. 이 종목 매수 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2,450원에 80%요. 2,400원대 맞으세요? 네. 아, 6개월도 넘었어요. 네. 기간이 좀 오래 걸리셨는데, 요 근래 크게 한번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네, 2,500원 넘었었는데요. 네. 더 갈 줄 알고. 네, 좀 참으셨다가, 일단 기회를 못 봤어요. 저도 네. 이날, 이틀 연속 크게 올라왔을 때, 좀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선은 보혜양조 사셨을 때는 뭐 주류 회사로 알고 계셨겠지만은 요 근래 올라올 때는 주류 회사의 이야기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신가요? 네네. 네, 안철수 테마가 돼서 올라왔었죠. 네. 네, 뭐 일단은 안철수 테마에 편입됐다는 소식에서 뭐 크게 상승을 좀 빠르게 투기적인 성향까지 올라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늦빠지게 들어갔나 봐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은 주류 업종으로 이 종목을 좀 보기보다는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정치적인 테마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고 또 당명도 결정되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 근래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안철수 신당에서 일단은 그 총선 시기를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사실은 그게 허용될 것 같진 않은데, 뭐 다른 외쪽에서는, 아마 신당 창당에 대한 준비 기간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푸념소리를 넣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들도요, 다 같이 빠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주류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요. 네. 분명히 총선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90여일이 남았죠. 그래서 이따금씩 움직이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아마 투기적인 성향으로 급등하는 흐름들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하락하는 것이 어디까지 조정될 것인지 아직은 모르지만요. 일단은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분명히 매수가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지고 가자는 의견 드리는데, 다만 안철수 관련된 이 정치인 테마주로 봤을 때 보혜양조가 후발주예요. 그치요? 네네. 대장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꼭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명절 있는데 그걸로도 안 움직일까요? 명절, 뭐 주류 업종으로 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 하이트 진로가 소주값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소주들도 조금씩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대감은 있지만은 가격 인상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류 업종군들은 명절 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주류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 테마주로 총선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네. 이게 조만간 올까요? 총선 전까지는 한 차례 올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정치인 테마주들은, 일단은, 이슈화가 좀 부각이 됐을 때, 아마 계속해서 이 신당에 대한 인원들이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슈는 한 번 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기약은 없지만요. 워낙에 정치인 테마주가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네, 매도하고 감사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네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KR 모터스, 네. 예, 그거를 1,52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그게 중국 오토바이의 그게 시장성이 성장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가격이 자꾸 하락을 해서, 네. 이게 비전이 좀 어떤지요? 제가 자, 생각하기로는 네. 중국에 오토바이가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게 수출이 좀 괜찮지 않을까 장래성을 보고 했거든요. 네. 그거 언제 사셨어요? 이 기업? 언제 투자하신 거예요? 좀 됐어요. 12월 달에 몇 하셨죠? 달 네? 12월 달에 하신 거 아니에요? 12월 달, 네, 그렇게 그쵸. 된 것 같아요. 네.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정말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지금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 보시면 지금 거의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시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그때 네, 매수하셨, 내려왔을 때 사셨어요? 네.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아니, 그래, 이게 이제 네. 가격이 싼 것 같고, 중국 오토바이가. 네. 어머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의 1위 오토바이 업체죠. 바로 이제 남방그룹이죠. 네, 거기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업체하고 MOU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어머니 근데 중국에 대한 성장성을 보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MOU를 체결한 거잖아요. 그죠? 아, 예. MOU는요, 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 성장세를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MOU를 네. 지나서 이거 완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희망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MOU 자체가 법적인 어떤 그 강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MOU 체결했다는 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어머니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뜬 상태에서 사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예전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부터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죠? 이 자리가 항상 고점이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길게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사신 거예요, 그냥. 네, 그걸 못 봤네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기업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어요. 네. 이 물량들이 뺄 때 안 빠졌다면 상관없는데 뺄 때 다 빠졌습니다, 물량들이. 이미. 이건 개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을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한 차례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구간에서 지금 거래는 일단 좀 말라 있는데 한 번에 반등이 좀 거래가 좀 실려주게 된다면 2차 반등은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2차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지금 중국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요. 아마도 1,450원 정도 구간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한번 새로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고점이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1,520원이잖아요. 네네. 1,450원 정도 구간에 오면은 그때는 손실이 좀 있어도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언제쯤이 나올까요?
글쎄, 기간 자체를 제가 지금 얘기를 딱 정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증시가 좀, 여기 네. 예, 그러면 이게 기다리면 이 가격이 오긴 올 수 있나요? 아, 글쎄요. 올 수 있는 끼는 있어요. 끼. 아, 예. 네, 끼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빨리 파셔야 돼요. 네. 늦으시면 안 돼요.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 다시 또 전화를 주세요. 또 다음 분들 네네, 궁금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간이 종가까지 한 4분 정도 남았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예상체계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2% 정도 내린 1877.1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지금 주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개인들은 2,600억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여전히 200억대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눈치 보기 정세, 그리고 외국인들은 2,600억대의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전거래보다 0.9% 정도 하락 중이죠. 현재 112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여기 2.5%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도 1.4%대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물산 역시 전거래보다 3천원 정도 내린 13만 6천원의 거래 중,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5% 역시 하락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1% 미만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려 전거래보다 3.2%나 오른 67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LG화학 역시 다 하락 중입니다. 현재 0.9%대, 그리고 중국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학업종 LG화학도 3.2%대 오늘 하락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슈가 시장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현 시점에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추세가 바뀌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677포인트대까지 조정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수 포인트는 마이너스 0.82%까지 빠져 있습니다. 일단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초반 때부터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 때 소폭이나마 매수를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기관은 마이너스 257억, 외국인은 244억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순환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었다. 앞으로 이 수급이 좀 전환되면은 투자 심리를 끌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대체로 오늘 전강 후 약의 시장 흐름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4%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좌우반대까지 10만원 선을 회복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10만원 선 회복이 어려운 듯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 10만원 선을 기점을 두고 등락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고심하고 집중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유주 같은 경우는 10만원 선 등락을 여부를 보고 주가에 대한 상승 곡선을 좀 평가해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 안에서는 물론 최근에 와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기도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 기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 기조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하락폭보다 더 키워질 마이너스 7%대까지 빠지는 모습인데요.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잡힌다면은 이 음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로엔에 대한 조정권을 좀 더 민감하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 기조가 수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슈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순환매 안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이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5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장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1월 들어서 왜 이렇게 중국 쪽에서 악재들이 계속 돌출이 될까요? 오늘도 무려 또 위안화 가치를 다시 한번 재차 절하시키면서 시장을 또 어둡게 만드는 중국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어떤 종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11% 정도 내린 1878.87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이 됐죠. 자, 일단 2시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역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부에 어쨌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본다면 그래도 월요일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고 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역시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지금 전 마지막 거래보다는 0.7% 정도 하락이 나왔네요. 역시 이제 그 2시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시도해 줬는데 결국은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오늘장 678.4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해놓고 밀어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적인 종목들의 변동 상황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걱정은 저희와 함께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3종목만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종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5.9%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장중에는 무려 14.58%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약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유한양행은요, 특별한 어떤 이슈, 호재라기보다는요, 제약업계 쪽에서 최초로 1조 원 규모의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첫 번째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 기업의 안정성을 또 추구하는 그런 매수세가 같이 따라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발표되는 이 시기에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창출해온 그런 기업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유한양행은 오늘장 강하게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큰 상승 흐름보다는 오늘 5.9%의 상승에 머무르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키우는 데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두산그룹주입니다. 자,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졌어요. 자, 두산중공업이 무려 11%나 빠졌고요. 그리고 두산이 7.9% 하락. 두산인프라코어 역시도 오늘 10%대나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건설, 그리고 두산엔진, 전반적인 두산그룹주가 오늘 크게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이슈로 보게 된다면 이건 이제 기사화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정부기관 쪽에서 올해 제재를 가했던 그런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게 바로 독보적으로 두산그룹이었다, 두산이었다라는 어떤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슈보다는요, 가장 크게 하락의 주요 역할을 했던 건 바로 루머였어요. 그 루머가 뭐냐면요, 이번에 두산인프라코어 쪽에서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결국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그 안에서 차질이 발생됐다는 어떤 루머가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루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오늘 크게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 본다면요, 일단 루머가 현실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투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루머로서 일단 지나가게 된다면 전반적인 두산그룹주 안에서는 일단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SK컴즈입니다. 자, SK컴즈인데요. 자, 일단 SK컴즈는 오늘 무려 25%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SK컴즈를 갖고 계신 분은 참 오늘 참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28.18%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SK컴즈가 과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 자체는 이제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요. 그다음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심각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볼 수 있는 어떤 그 재료 자체가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사이메라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근데 사이메라 하나 가지고 성장을 못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갔던 이 시기에는요, 새로운 어떤 그 성장으로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엮여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거는 결국은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그래서 SK컴즈의 경우에는 뭔가 다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중장기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는 잡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차근해서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점에서 한번 담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다가 오히려 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또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 한 주 동안을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 좀 편안하게 쉬시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이, 서울 반도체 했더니 연락이 왔네요. 네, 서울반도체. 오래- 자, 이 종목 오래간만에 매수가가 네, 18,900원이나 되네요. 18,900원. 2만 4천원, 2만 8천원 그때 사가지고 지금 몇 년이 네. 됐네요. 몇 년이 됐어. 아. 그래갖고 물타기를 해갖고 예. 그것도 18,000 얼마가 됐네요. 네. 자, 그럼 비중은 크세요? 비중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 지금 한번 팔아갖고 지금 현재 있는 거야. 한 100주 남아됐고 있네. 일단은 한 차례 정도 좀 덜어냈었고 비중이 크진 않으신가 봐요. 아니 100주가 아니라 더 된 것도 네. 같네요.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세요? 그거에 한 40%나 되거든요. 네. 한 40% 갖고 계시다고. 사실은 OCI 사갖고 멍들었는데 지금 말도 안 해보네요. 예. 제가 그러면은 8만 원에 사가지고. 네. 40% 정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서울반도체가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년 동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안 좋았던 실적들 업황 둔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곧잘 반등이 나와요. 그게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 근래 나온 또 게 아래 그거였어요. 괜찮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은 예. 안 좋다가 이제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예. 조금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최근에 나왔던 10월달, 좀 11월달이 시간이- 아닌가. 예, 선생님 시간이 가도 조금 네, 지금 기다리면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일단은 어느 분이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일정 부분 네. 반등 나올 텐데 저는 얼마나 나오면 팔까요? 네, 요번에 올라오면 좀 파세요. 다 파세요, 그냥. 서울반도체에서 옛날처럼 5만원대 기억하고 이 종목 참 싸다라고 느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17,000원만 올라오고, 한 18,000원 근처만 올라오면은, 저는 예,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매도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종목에 아까 대한 궁금증이세요? OCI 는 안 돼. 아, 예? OCI도 파셔야 돼요. OCI는 망해버렸어요 지금. 예, OCI도 파셔야 됩니다. 28만 원에 사갖고 물타기를 해갖고 네. 지금 한 17만 원인데 예. 3분의 1도 안 가네요. 어머님, 종목 선택을 너무 못하셨어요. 제가 아이고, 따로 설명 한 번 더 할지도 드려야 될 것 모르겠고 같네요. 말 듣고 해갖고 이러네요. 예. 어머님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네.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네.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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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끊어진 것 같네요. 자, 문자로 한번 돌려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에코에너지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95%나 담으셨어요. 자, 에코에너지 25,000원에 95%나 담으셨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게 거래가 좀 많이 말라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10만 주 정도에다가 지금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네요. 일단 에코에너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밀접하게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무리 없이 담으시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주가 흐름 자체를 우리가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요. 자, 이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한번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주식의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도화지 안에 이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찍어낸 것처럼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냥 이 종목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이 깨졌다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자리가 오늘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바로 중국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파 때문에 같이 다시금 또 수급이 좀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일단 월요일장에서 한번 올라서게 된다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점 정도 자리에서의 그 반등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강한 재료가 분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목표 주가를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자체가 95%면 너무 부담이 좀 되는데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21,000원 이상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22,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물량들의 절반 정도는 한번 파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2,000원 이상 올라오게 될 경우 절반 정도 물량은 25,000원 정도 자리를 2차 목표가로 보시고 그때는 모든 물량을 다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을 1차 목표가, 25,000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입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5,6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사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11월 달쯤에 이 중국의 이 위안화가 SDR 편압한다는 소식을 해서 이벤트화가 좀 되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줄곧 하향세를 보여왔습니다. 일단 주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라면은 주요 주체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주가에 대한 마땅한 주인이 없다라는 측면인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꼬여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과 같이 흘러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매수가까지 어느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다라면은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워낙에 매수가 자체가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요, 어느 일정선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종목 교체 의견,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는 아마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보다 더 나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차라리 그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4,000원대까지는 반등은 그래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가 417,000원, 25% 비중으로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지금 최근 우리가 화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 시가 중에 상위 종목들 그 안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장품 업체들을 얘기할 때마다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이제 대표적인 그 브랜드 그건 명품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설화수라는 그 제품이 면세점 쪽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라네즈라든지 마몽드 여러 가지 대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들어서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좀 밑으로 좀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떨어진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 가장 폭발적인 수요를 야기시켰던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화장품을 많이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중국의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는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소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위안화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절하가 나오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이런 투매를 그냥 지켜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때 그 시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화장품 업체들 전반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춘절에 대한 효과입니다. 춘절 역시도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중국발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당연히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 기업은 45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터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힘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45만 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다소 흔들리더라도 좀 참고 버티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 IT 캐스터요. 알티캐스트.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500원에 한 30% 되는데요. 아, 9,000원대 갖고 계세요? 네. 9,000원대 30%. 너무나 힘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이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면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1년 동안에 가져왔던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아요. 그쵸? 그리고 요 근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거래량이 너무 소각됐어요. 없어졌어요. 한 차례 정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보통은 주가가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크게 거래량이 유입되었다가 또 크게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손바뀜, 물량을 떠넘기고 갔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세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닥이 어디일까 예상되는 저점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 그래서 저도 상담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랜 기간 갖고 계시면서 물타기를 더 크게 하진 않으셨어요. 30% 비중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앞으로 미래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흘러내리는 효과라서 일단은 제 소견이지만 비중을 좀 줄이면서 차후에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종목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비중을 좀 줄여놔야지 현금으로서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요, 아깝지만은 비중을 줄이면서 정리 관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어디쯤 될까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알티캐스트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게 한두 해 얘기가 아니라서, 보통은 그렇다면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된다. 성장성도 어려운 것이요. 알티캐스트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은, 이 기업은 미디어 관련해서 방송 시설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그리고 대주주 역할을 보시면은 휴맥스가 가지고 있어요. 휴맥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셋톱박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웬만한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실적이 나아지기가 변변치 않다는 얘기예요. 알티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실적이 너무 안 좋다 하다가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반등에 대한 여지가 나오겠지만은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라면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라면 이 종목 보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손실폭을 만회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장이 마감됐으니까요. 주식에 대한 걱정은 마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